안녕하십니까. AK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아시아경제 백강용입니다. 오늘도 박선미 부장, 이경호 부장 모시고 백강용의 이슈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 부장,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어제가 한글날이었죠. 오늘은 문해력 논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좀 문해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네. 그 예시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족보, 혹시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넌센스 퀴즈 아니죠? 네, 족발과 보쌈 세트라고 요즘 친구들은 많이 이해한다고 합니다. 금일 뭐 몇 시 할 때 금일도 이제 오늘이 아니라 금요일 이렇게도 이해하고, 소풍 때 그 중식 제공이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는 뭐 중국 짜장면 짬뽕 싫어해요, 한국 음식 좋아합니다, 이렇게 답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선생님 왜 욕하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뭐 옛날에 그 시발 택시도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쵸? 왜 욕하냐, 뭐 이렇겠죠. 두발 자유와 토론을 하는데 두 발이 두 다리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축사, 결혼식 축사를 얘기하는데 축사는 속 키우는 곳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건 한자를 좀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오히려. 우천시 행사 취소하면 우천시가 어디에 있는 도시에서 그렇죠. 행사가 열리는데 취소가 되느냐, 이렇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그 문해력 논란이 더 심각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어제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의 5,848명의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어떻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90% 이상이 저하됐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수업 중 이제 그 해당 학년의 그 문해력, 해당 학년이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냐라고 했더니 교원의 한 절반가량이 20% 이상의 학생이 그 해당 학년의 얘기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해력이 부족해서 선생님들이 좀 당황했던 사례들을 좀 물어봤더니 아까 나왔던 사례들 그대로 나와요. 뭐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했다. 뭐 왕복 3회라고 했는데 왕복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부자리는 별자리, 뭐 천칭자리, 뭐 이런 같은 별자리로 생각한다고 하고, 족발 보쌈 세트로 알고, 뭐 수도는 서울이다 할 때 수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최근에 그걸 물어봤어요. 그 TV를 보다가 국가수가 나왔어요. 엄마 국영수는 아는데 그럼 국어, 과학, 수, 영어는 어디 갔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요즘 아이들은 또 체벌 안 받잖아요. 엎드려 뻗쳐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문해력이라는 건 사실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건데, 이 문해력을 어휘력이랑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어린이들은 좀 어릴 때부터 영어를 같이 배우고, 저 때만 해도 좀 한자를 많이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한자보다는 또 영어를 더 많이 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 우리만의 70%가 한자어잖아요. 한자어를 자연스럽게 이해를 못하고, 한자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어휘의 뜻을 모르고 글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제 순서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시발점 같은 말들도 사실 보면 이제 한자어로 이루어진 말이고, 예전에는 많이 썼더라도 요즘에 시발점이라는 표현을 구어체에서 쓰는 사람은 또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고, 또 이런 이해를 못하는 거를 우리 어른들은 문해력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일상에서 자주 쓰지 않는 단어들을 이해 못한다고 해서 문해력이 낮다고 얘기를 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우리 어른들은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또 어른들이 문해력이 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알잘, 그러니까 표준어는 아니에요. 알잘 딱갈센,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많이 물어보는 거라 예전엔 기억이 났었는데. 뭐 알면 잘, 뭐 이런. 알아서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일하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알잘 딱갈센이라고도 하고, 뭐 갑분싸, 뭐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쉬운 거죠, 이런 건. 꾸안꾸 패션, 네. 꾸민 듯 안 꾸민 듯, 뭐 갓생,
뭐 영어랑 합쳐져서 가실이 영어잖아요. 네.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어는 아니지만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이 쓰는 말이라서 이런 걸 또 우리 어른들은 또 이해를 못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좀 잘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번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문해력, 어휘력이 아니고 한자를 얼마나 아느냐 그렇죠. 모르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일수록 한자 익숙하니까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져라고 얘기할 때는 애들이 한자를 몰라라는 건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마 학교에서 한자를 안 배우고 학교를 다녔을 때기 때문에 모자라는 게 당연한 거라서 말씀하신 대로 영어나 이런 것들은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지금이 옛날보다 더 낫다. 옛날 사람들이 더 문해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전에 저 어릴 적을 보면 조선일보 같은 이런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신문들은 한자어로 네. 많이 돼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럼 신문을 읽으려면 자연스럽게 한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또 많이 한국어로 이제 순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제 뭐 언론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는 것들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많이 진행되어 왔고 그럼 자연스럽게 과거에 쓰던 그런 어려운 한자어들은 점점 더 모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문해력 논란이 하루 이틀 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80년대에도 있었고 90년대에도 있었고 늘 어느 세대에서든 요즘 아이들은 문해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최근 걸로 보면 2020년도에도 문해력 논란이 한 차례 일었었어요. 실시간 검색어에 사흘 연휴, 사흘과 나흘을 이제 요즘 친구들은 잘 헷갈려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준석 그때 예전에 국민의힘 대표 당시였을 때 안철수 대선 후보 만나서 무운을 빈다. 무운이라는 게 이제 없을 무에 운빨의 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또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뭐 심심한 사과 이런 말도 많잖아요. 심심한 사과를 심심하다, 지루하고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너무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아는데 알아서 좀 잘못 알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어떤 친구 배가 가라앉았다는 거를 기사를 쓰는데 그 친구는 그 법학과 나와서 뭐 고시 공부도 해서 한자 많이 아는 친구일 텐데 배가 좌초했다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좌초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그게 퀴즈인가요? 아니 갑분싸인데요. 갑분싸. 이게 뭐냐면은 배가 물에 빠졌다는 이렇게 침해야 될 텐데 이게 좌초는 바위에 앉은 거예요. 이렇게 배가 가다가 바위에 딱 걸려서 섬 같은 혹은 잘 안 보이는 섬 위에 딱 이렇게 걸리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게 좌초거든요. 근데 그 배는 물에 가라앉았어요. 그 전혀 다른 거라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를 이렇게 찾아보고서 이 좌초는 물 아래로 가라앉는 게 아니고 어디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좌초는 그런 뜻인 줄 알고 외웠다가 그런 거 기억이 났고, 그다음에 생각 한자로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생각. 이제 미리 말씀드린 게 한글이라서 한자가 아닐 것 같아요. 예, 한글이라서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한자로 써요. 생생할 생자에다가 깨우칠 각자를 써서 한자를 쓰는데 그게 좀 쓰기 쉬운 한자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자로 쓰라고 그러면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한자 중에 제가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균관에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배우러 유학을 많이 와요. 네네. 그게 예를 들어 1000년 전 한자를 한국 사람들은 그대로 쓰고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고문 공부하러 성균관에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거는 그래서 꼭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냐, 지금 젊은이들이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요즘 학생들 이제 문해력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른들 성인 문해력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그 숫자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이랑 교육부가 성인 문해 능력 조사를 해봤는데 보통 능력 수준 1을 초등학교 1, 2학년 학습이 필요한 단계로 보거든요.
3.3% 정도 되고요. 한 중학교 1학년, 3학년 학습이 필요한 수준이 거의 10% 가까워요. 8%, 8.1%, 358만 명이 있다고 하네요. 그게 보니까 어릴 적부터 이렇게 문해력, 그러니까 책을 독서를 많이 안 하고 좀 글을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점점 자라면 이제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반복되는 사이클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문해력이 저하될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게 과도한 영상 노출을 좀 얘기를 많이 해요. 과거에는 이렇게 이렇게 종이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서 뜻을 알아보고 모르면 물어도 보고 하면서 이제 익히는 단계가 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디바이스로 책을 읽기도 하고 네이버 사전이나 이렇게 사전에 바로 치면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찾아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짧다 보니까 그것이 좀 기억되고 하는 뇌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SNS나 쇼폼 같은 거 보면 영상이 많잖아요. 대부분 짧게 이제 소비자가 좋아하는 그 영상을 찾아서 그 부분만 볼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따져서 유추해 보거나 이럴 수 있는 그 기회가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SNS 동영상, 쇼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는 사회가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영상기기들하고 좀 점점 친해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해력을 좀 높이고자 하는 욕구들이 좀 많잖아요. 제가 그 교보문고 통합 검색에 한번 문해력을 쳐봤거든요. 1,500건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나온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뭐 어린 친구들의 문해력을 높이고자 하는 부모들의 그런 생각이 좀 반영돼서 뭐 학년별 단계별 교실 문해력, 뭐 하루 10분 초등 문해력 한자 어휘편, 10을 위한 공부머리 문해법, 문해력 꽉 잡는 한자 어휘 365, 사춘기를 위한 문해력 수업, 이런 어린이들용 교재들도 되게 많고요. 어른들 것도 어른의 문해력 차이를 만드는 한끗 어휘력, 이런 것도 있고, 디지털 문해력 수업, 술술 읽고 정확히 이해하고 싶은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문해력. 문해력을 키워드로 하는 책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해력을 높이려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그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그 어저께 한 설문조사 있잖아요. 교원들을 한 그 설문조사에서 볼 때 문해력 개선을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로 선생님들은 독서 활동을 많이 뽑았어요. 30% 이상이 독서 활동 강화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어휘 교육, 그러니까 단어를 좀 읽고 쓰고 배우고 하는 어휘 교육 강화가 20% 정도 나왔고요. 디지털 매체를 좀 너무 과하게 보고 의존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답도 20% 정도 나왔습니다. 독서가 참 중요해요. 그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성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6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잖아요. 아이들의 문해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책을 좀 많이 읽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독서율이 그나마 성인들 중에서도 높은 게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대예요. 20대 독서율이 종합 독서율이 74%로 가장 높고요. 30대가 한 68%, 점점 낮아져요. 40대 47%, 50대 36%, 60대 이상은 15%.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젊은 20대들이 그 연예인들이 읽은 책들을 좀 보고서 누가 장원영이 무슨 책을 읽었네. 장원영이 최근에 그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 그 책을 읽어가지고 젊은 20대들이 나도 한번 읽어볼까 해서 따라 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한소희가 불안해서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것도 한때 유행이 돼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서점에서 사봤다고 해요. 베스트셀러 1위까지 갔던 책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따라서라도 읽는 습관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작의 반이라고 하잖아요.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좀 늘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글날이라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저도 반성은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한자어에 대한 공부나 이런 것들은 문해력 논란이다 많이 하지만 실제 아름다운 우리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 사실은 우리말로 많이 쓰고 싶은데 그거를 압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하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뭐 아무개 씨지만 뭐라고 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모 씨, 박모 씨, 박아무개, 이아무개, 아무개라는 걸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좋은 순 우리말로 쓰고 싶은데 그 어떻게 보면 문해력이라든지 어휘력에서도 정말 우리말을 많이 쓸 수 있는 그거 우리가 아마 저희는 모르는 것 엄청 많을 겁니다. 이게 정말 순 우리말로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뭐 사자성어라든지 고사성어로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어휘력이 있다 뭐 똑똑하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표현들을 사실은 순 우리말로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글로 바꾸는 것도 사실은 능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렇고 네. 또 많이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기업이나 그 공공기관 정부에서 쓰는 뭐 보도자료나 각종 보고서에서도 보면 한국말로 그렇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외래어로 표현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럼 저희도 한 번씩 기사를 쓰면서 그거를 한번 바꾸는 작업을 한 번씩 거치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면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 거야라는 그런 사회적 합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 쓰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 하시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한글이 정말 위대한 문자 아닙니까? 네. 저는 디지털에 또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한글로 글자로 웬만한 외국어의 발음 표기가 가능하잖아요. 네. 프랑스어도 가능하고. 뭐 미국어도 그렇고 한글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그러니까 키보드라든지 휴대폰 자판을 쓰는 것도 우리가 뭐 별도의 뭐 그 키를 누르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한자 변화든 한다든지 그거를 영어로 써가지고 그거에 맞는 뭐 한자를 찾는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한국 콘텐츠가 더 사실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더 각광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넷플릭스에 얼마 전에 종영을 했던 흑백 요리사 그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흑백 요리사. 한자잖아요. 흑백. 한자 흑백이죠. 계급 사회가 확 들어가는. 근데 이게 만약에 네. 영어로 넷플릭스에서 영어 제목으로 했었으면은 오징어 게임은 스쿼드 게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원한 그대로 했는데 흑백 요리사라고 했으면 원래는 블랙 앤 화이트 뭐 우리가 흑수저 금수저라고 하면 스푼을 하면은 블랙 스푼 vs 화이트 스푼 뭐 아마 이렇게 했는데 실제 넷플릭스에서는 그 부제를 영어로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컬리너리 클래스 워라고 해가지고 요리 계급 전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왜 블랙 앤 화이트를 못 쓰냐? 그거는 인종차별 논란도 많이 있고 블랙 앤 화이트.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보니까 이 영어의 그 콘텐츠의 설명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제 renowned chef and 뭐 undiscovered talent 해가지고 이제 유명한 셰프와 제야에 있는 고수들과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은 흑백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흑백 요리사. 그것도 순 우리나라로 바꿀 수가 없는 그 검은색 흰색 요리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징어 게임도 사실은 이게 뭐 아마 뭐 이걸 뭐 글로벌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아마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네. 거를 그러니까 토속의 게임이라는 거는 참 뭐 오징어 경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게임은 게임 뭐 프로그램 이런 건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쓰는 이제 곧 토착화되는 이제 용어가 됐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도 저는 그 제목의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고 흑백 요리사도 뭐 비록 한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 한자어긴 하지만 한글로 우리말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의 이 전 세계에 관심이 더 두는 거죠. 아 저렇게 해서 흑과 백으로 철저하게 구분을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계급을 아예 나눠서 네. 그래서 이겨가지고 뭐 다양한 파생이 되지 않을까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한글날에 우리 이제 뭐 영어 표현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관련돼서는 이제 최근에 저는 을지로에 살고 속칭으로는 뭐 힙지로라고 하고 뭐 네. 효창 뭐 여의도 이렇게 사시는데 사실 한자어 또는 다 우리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의 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의 사업지로 묶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업 프로젝트가 에코 델타거든요. 영어네요, 다. 영어입니다. 에코 델타 CC인데요. 그 지역에서는 지금 법정동이죠. 법적으로 인정해진 행정구역 사항의 동 이름을
에코 델타 시티 동으로 하자라고 해서 사실 조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신 것 같습니다. 에코 델타 시티 동. 부산의 땡땡구의 강서구의 에코 델타 시티 무슨 어떤 도시가 될 거라는 거를 그 명칭만으로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렇죠. 확실히 영어를 모르시는 나이 연령층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하는데. 근데 만약에 에코델타 시티 동에 저희가 얼마 전에 뭐 얘기했었던 뭐 에듀폴의 무슨 아파트가 한 20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소를 쓸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에코델타 시티 동 아니면 뭐 어디 뭐 파크타운 어디 뭐 이렇게 해서 몇 단지에 몇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뭐 그 살고 계신 분들은 다 거의 다 찬성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호도 조사를 해봤더니 절반가량의 에코델타 동이 좋다 우리는. 그리고 2위가 이제 16% 정도였는데요. 그게 이제 가람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9% 정도가 삼성동이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어차피 영어나 외국어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쓴다고 글로벌화 시대에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단 불허한 상태고요. 한국적인 표현으로 법정동으로 지금 외국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테헤란로라든지 일부 행정구역상의 이런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뭐 송도의 커넬 뭐 이런 뭐 에이펙로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있는데요. 이게 법정동으로는 사실은 그게 없습니다. 뭐 압구정동인데 압구정동이 아니고 무슨 뭐 영어 이름으로 테헤란동 이렇게는 이제 못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다시 이제 좀 추진을 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한글문화연대라는 데서 이제 이 부산 강서구청장을 우리말 해침꾼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얘기가 나왔는데 아파트도 지금 계속 길어지지 않습니까? 영어 이름 많죠, 요즘에. 네. 그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만약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다. 그 과거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 1단, 2단 되면 그냥 글로 끝이었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 거죠. 현대나 비슷한데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앞에 뒤에 한두 자리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아파트 시대가 되면서 이제 좀 특색 있고 더,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뭐 폴에는 산과 숲, 공원 있으면 파크, 도심부에 있으면 센트럴, 뭐 리버, 오션, 마리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지역에 학교가 많다. 그러면 에듀. 또 역세권이다. 그러면 뭐 메트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냥 도심에 애매모하다 그러면 이제 시티라는 단어가 좀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메뉴판도 아마 보시면 간판도 그렇고 영어 외국어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여기 힘지로 보면요. 간판들이 한국어가 아닌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쉬운 거는 저희도 읽을 수 있는데 약간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미국을 벗어나기 시작하죠. 아니 영어뿐만 아니라 한자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간판이 그대로 붙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그거를 아는 척하기에는 너무 창피하고 그냥 모른 채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건 약간 외국인들한테는 편리할 수 있겠는데 일종의 허세 같은 그런 것이 좀 들어가 있는 문화가 아닌가. 과연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확산되게끔 놔둬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영어로 했다가 최근에 이제 불어.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아예 대만이나 일본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아니고 아예 그냥 그 원어 그대로 하고 그쵸. 한글을 아예 부제로 달거나. 그래서 사실은 길 가다 보면 새로운 메뉴판들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아예 그 뭐 지역어로 그냥 뭐 대만이나 이렇게 그 써놓는 게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게 정말 장사를 하고 싶어 정말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나는 이렇게 본토에 정말 진정한 그거를 이제 요리라든지 이런 음식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아마 좀 나이 순에 따라서는 조금 연령대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를까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 와인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이태리 음식점에 딱 가면 와인 북을 주잖아요. 열어보면 영어로 쫙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거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자리에서 모른다고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한번 약간 창피함을 당하고 집에 가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갈 때는 정말 유창하게 많이 먹어본 것처럼 시키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요즘 세대에서는 뭐 외국어가 워낙 익숙한 세대가 많으니까 영어든 불어든 뭐 중국어든 일본어든 간판이나
메뉴판이 현지어로 돼 있어도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좀 잘 시키고 그걸 이렇게 좀 뽐내고 싶어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최근에도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뭐 카페인데 다 이제 뭐 메뉴가 사실은 영어로 써놨죠. 근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MSGR. 간판이에요? 아니요. 그 메뉴. MSGR이 뭐예요? 그거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MSG는 아닌데. 미숫가루입니다. 미숫가루. 미숫가루의 앞에만 해서 MSGR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것까지 이렇게까지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요즘 저 간판 메뉴들 잘 보시면 네. 사실은 원을 끝까지 안 쓰는 곳이 많습니다. 1,000원 단위를 없앤 거죠. 네.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5,000원이면 5.0으로 써놓는 거죠. 사실 이게 어느 순간에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그럼 원래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밑에 1,000원 단위는 없앤다라는 네네. 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요즘은 이제 일부 보면은 이제 소주를 한국 소주를 팔지 않는 곳들도 많습니다. 메뉴판에.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어디 봤더니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쉐어링 디시라고 코너를 또 따로 해놨습니다. 쉐어링 디시. 그 다음에 나이트 디시. 영어 표현 그대로. 그러니까 쉐어링 디시는 거죠? 저거죠. 네. 이제 시켜서 이렇게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같이 먹을 수 어머니 있는. 아버님들은 못 시킬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 이유가 있나 저는 만약에 중식당인데 우리가 탕수육을 1인 1 탕수육은 먹지는 않겠지만 네네. 이게 근데 쉐어링 할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은 파스타 집에서 다른 걸 하나 시켜가지고 근데 그걸 굳이 쉐어링 디시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1인 1메뉴 기준도 아니고 그리고 나이트 디시는 저녁에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냥 점심 저녁 메뉴로 바꾸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커피도 아시겠지만 또 이제 자기네 나라만의 아니면 자기 회사만의 독특한 그 원칙을 갖고 있는 곳이 있는데 커피도 우리 대중소 이런 거 라지 네네. 스몰 근데 스타벅스는 전혀 또 다른 걸 쓰잖아요. 네네. 벤티 그란데. 스타벅스는 네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봤더니 톨 그란데 벤티가 있는데 네. 톨이 작다는 거고 톨은 사실 키가 크다는 건데 다 이탈리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란데가 중, 벤티가 크다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도 많이 쓰고요. 실제 이런 영어 간판이나 외국어 간판들이 아직도 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이제 코엑스몰에 한 280개 정도 되는 간판을 확인을 했더니 한글은 한 60여 개밖에 없더라. 한글 간판은. 그런 것들. 그게 힙하다, 핫플레이스다. 어떤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90%는 내국인 그렇죠. 장사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말씀하신 박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하고 가야 되는데 네. 사실 물어보는 게 원래는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요즘 커피 시키기도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커피도 각종 지역산으로 다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그렇죠. 그거 물어볼 때 제일 좀 네. 난감하더라고요. 어떤 커피를 저도 그냥 구별 없이 잘 먹는데. 근데 그걸 또 유창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음식 시키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와인이다 그러면 어디 와인은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예컨대 산미가 강하냐, 네. 목 넘김이 부드럽냐, 그런 차이고 커피도 우리가 쓴맛, 신맛 이런 좀 부드러운 맛 이런 거.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또 저희도 이제 직장이지만 직장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또 많이 있고 직급에도 그게 이제 영어라든지 이게 사실은 많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이슈가 됐던 게 판교에서 있었던 IT가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판교 사투리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세커티를 디벨롭한 거 메리지 체크해서 리셀 해주시고 이슈 메이크업 했을 때 락앤 해주세요인데요. 한국말로 바꾸면 이거 전혀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원어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세커티는 시큐리티인데, 시큐리티를 세커티라고 줄여버리는 거고, 메리지 체크는 결합 리셀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또 린하게 하자라는 것도 있대요. 근데 이것도 복잡한 얘기입니다. 린이라는 게 이제 토요타가 생산 시스템인데, 핵심 시스템에서 핵심만을 골라서 이제 최적의 생산 시스템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린하게 하자라는 거는 핵심만 골라 잘 하자. 그리고 저희도 가끔 쓰는 표현이 있죠. R&R.
롤앤 리스판시빌리티에서 요즘 기업들 애자일 많이 표현하잖아요. 애자일 조직을 애자일 조직으로. 애자일 조직이 그게 이제 그 경첩이죠 아마 힌지인가 그거를 그리고 뭐 태핑이라는 것도 뭐 간보다는 의미라고 대충 가능성을 한번 보자. 또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는 걸 옛날에는 커피 타임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티타임. 티타임. 지금은 커피 챗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직업이나 채용 공고에서도 요즘은 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다 알바였잖아요. 네. 한글만을 씁시다. 아, 그래야죠. 다 알바였잖아요. 예전에는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근데 그러니까 알바도 거의 지금 이제 한국어 한글처럼 된 건데 요즘은 이제 뭐 라이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배달원들. 네. 예, 그리고 크루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크루 모집 공고에 알바에. 크루는 이제 우리가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다라고 해서 크루라는 표현도 많이 있고 뭐 직급도 사실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뭐 과장, 차장, 대리, 계장, 주임에서 지금은 뭐 리더, 뭐 프로, 팀 리더, 책임, 뭐 책임은 이제 한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라이더, 그다음에 이번에 흑백요리사 나온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셰프. 옛날에는 뭐 요리사 주방장 이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셰프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파티시에, 예, 바리스타. 근데 이제 우리 그 신문업계에도 옛날에 이제 은어가 무슨 많이 은어가 있었죠.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와리스케, 뭐 미다시, 일본 시대부터 이게 넘어온 잔재들인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나는 이 말을 알고 그렇죠. 내가 얘기를 해도 옆에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끼리만 안다 뭐 이런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선민의식 혹은 이렇게 남하고 차별하려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이렇게 정말로 필요한 건지는 또 모르겠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 상으로 이제 압축하려고 하면 하다 보는 게 많은데 사실은 주 52시간 되면서 없어진 문화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경찰 현장 도는 걸 이제 사스마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옛날 제보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주 52시간 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경찰서 새벽까지 있으면서 아이템 물어오는 걸 뭐 하리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주 52시간 되면서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이 많이 아시는 거는 이제 뭐 언론사에서도 많이 썼던 거죠. 나와바리. 예, 자기의 출입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말 그러니까 문해력 논란도 있지만 한글날에 맞춰서 가능하면은 서로가 이해하기 쉬운 게 우리말로 한글로 해주는 게 서로 이해하기 쉽잖아요. 한글날 때문에 잘 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글을 쓰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외국에서 우리말을 배우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영어, 일본어 예전에 이렇게 했듯이 앞으로는 외국 사람들이 한글 이렇게 쓰는 시대가 오기를 아마 올 겁니다. 지금도 지금 많이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 지금도 같고요. 많이 오고 그래서 있어서. 그런 시대를 기다리면서 혹은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서 오늘 백강영의 이슈백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